이렇게 자꾸 웃기려고 하는데 얘 새끼들은 진짜 얘기도 받아들여가지고 뭐 결혼실 고이지라 야!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마라. 알겠지? 이건 파국이다. 자, 최척전으로 갑니다. 최척전의 내용이 참 질척질척거립니다. 네, 질척 최척전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물 너무너무 많아요. 질척 최척전입니다. 하나씩 가보죠. 자, 첫 번째 중심인물은 역시 최척. 마누라 이름은 오경이가 아니고요, 오경입니다. 오경기 데스까? 오경아, 잘 지내고 있니? 오경기 데스까? 기억나시죠? 수업 시간에 제가 멘트를 쳤는데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가지고 다소 황당했었던 오경아 잘 있니? 일본어로 해보세요. 오경기 데스까? 아, 마지막 날인데 엄격하시네요. 네. 자, 일본으로 잡혀가잖아요. 일본으로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가잖아요. 일단 둘이 만남, 전쟁 중에 결혼을 합니다. 전쟁에 참전한 사이에 이 새끼가 껄떡대면서 이제 뭡니까? 찝쩍대면서 이제 구애를 펼치는 인물이 있어요. 밑에 이 녀석이 자기 남자가, 이 오경의 남자가 전쟁 나간 사이에 구애를 합니다. 당연히 거절을 하죠. 이 녀석 눈여겨봐두시고요. 이오경을 가리켜서 뭐 이낭자, 그다음 나중에 이제 이거 일본식 이름이죠. 일본식 이름. 일본에 끌려갔을 때 그 일본 놈이 지어준 이름 사오입니다. 사오 그러면 이오경, 그죠? 최척의 마누라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별이 있는데요. 이별할 때 정유재란입니다. 다시 일어났다. 요 끝난 직후 전쟁이 되겠죠. 그때 이제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돼가지고 첫째 아들 몽선이냐 기억니은, 기억나시죠? 기억니은 요거 기억이니까 첫째 아들은 몽석이. 몽석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전쟁이 또 터져가지고 온 집안이 다 헤어지는 거야. 그래서 남편과 부인이 헤어지고, 그 다음에 아들과도 헤어지고. 근데 이 아들은 이 아버지하고 최척의 아버지랑 그 다음에 이호경의 어머니, 그래서 사돈끼리 이렇게 둘이 분위기 좀 핑크빛입니다. 좀 맥락을 좀 그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이 좀 야릇합니다. 그 배우자들이 다 죽고 없기 때문에 둘이 피날길에, 그것도 그 역경 속에서 두 분이 같이 다닙니다. 아, 이거 좀 핑크빛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두 분이서 헤어졌던 누구? 몽석이 첫째랑 몽석이랑 재회하게 되어서 이제 조선에 거주하게 되는 이야기까지가 이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제 결국은 뿔뿔이 터진 첫 번째 여자 부인 이호경의 뒷자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치를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이호경 씨는 이제 일본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시면 그 전에 춘생이라고 하는 이름에 시비가 있습니다. 춘생이 정유재란한테 사망하는데 이 인물의 역할은 뭡니까? 몽석이가, 그쵸? 사라졌다라는 사연, 요거를 여기 사돈 여자분이랑 최척의 아버지랑 두 사람에게 진술을 한 다음에 하고 죽습니다. 근데 하여튼 춘생 있고요. 전쟁 와중에 일본 포로 신세가 된 우리 오겐키 데스까.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돈우라고 하는 녀석, 돼지 돈자 소우자 아니고요. 네, 여기 정육점 아니고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의 남고사라는 지역에 사는 일본인 돈우에게 일종의 뭐 포로 신세로 가는 건데,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역하는 사람입니다. 배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돈우가 마음에 들어해서 이렇게 부엌일을 얻어맞게 됩니다. 부엌일을 얻게 되어서 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남장이라고 해야겠죠. 고칩니다. 여장이 아니라 남장. 여장이 아니라 남장이라고 합니다. 남자 복장을 하고, 원래는 여잔데 남자 복장을 하고서
원래 우리 집안에 내가 해왔던 일이 여자의 일만 약해가지고 여자 일만 해왔는데 여기서도 그런 일만 좀 맡아달라, 맡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남자 복장을 하면서 남성인 것처럼 이제 이호경이가 살아남았다 이거 아니겠어요. 여성의 몸으로 전쟁 때 살아남는 건 어렵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남자 도누의 직업이 이제 중요합니다. 무역상이기 때문에 쉐 배를 타고 항로를 따라 이동을 할 것이다라는 게 복선이 깔려 있죠. 그래서 나중에 베트남이라고 하는 곳에서 상봉하도록 하는 단서가 되는 것인데, 여기까지가 이오경 오겐키 데스카의 자취였습니다. 자, 두 번째 최척은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최척은 자 정유재는 당시에 출병했던 명나라 장수 누구 여유문을 따라서 여유롭게 한가하게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조선 땅을 떠나서 명나라의 소흥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잘 살게 됩니다. 의형제까지 맺어 가면서요. 이때 이제 이 자가 백승이라고 하는 걸 잘 기억을 해두시고, 최척의 다른 이름이 백승이다. 백승이라고 부르는 순간 친한 사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최척이 명나라에서 이제 잘 살고 있을 때, 요 앞부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은 격가지로 잘 그냥 봐두세요. 정상사라는 인물은 아버지 최숙과 친한 사이, 어릴 적부터 친한 사이 중마고였는데, 그 아버지 친구 집에 가가지고 글 공부를 어렸을 때 하다가 그 사이에 그죠? 이호경과의 만남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주변적인 거니까 그냥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아까 이호경 씨가 목숨을 의탁하게 됐던 사람이 일본인 도누였는데 그의 직업이 무역상이었어요. 쉐. 여기도 쉐. 송우라고 나오는 판본도 있고 주라고 나오는 판본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arefully. 자, 송우라고 할 수도 있고 주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동일 인물이에요. 알겠죠? 이제 학천이라는 호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친구고요.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따라서 쉽을 타게 된다. 쉽을 타게 된다. 여기도 쉽, 저기도 쉽. 쉽. 그래서 on the ship. 배에서 만나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EBS에 수록된 부분이죠. 배에서 만나는 장면. 그래서 그 안남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안남에다가 이 동그라미 딱 하시고, 오늘날이 어디라고요? 비에트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일본에서 배 타고 오고, 그 다음에 청나라, 아니 명나라에서 이렇게 배 타고 오는 과정에서 둘이 상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에서 상봉을 한 이 부부가 또 새로운 자식을 낳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둘째 아들 몽선입니다. 알겠죠? 이 아이는 명나라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몽선, 니은 받침 잘 보시고요. 둘째입니다. 둘째, 니은, 기억 다음에 니은, 둘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한참 자라난 몽선이가 짝을 찾아 결혼하는데 상대남이 남남이죠. 그러면은 상대녀가 정정합니다. 상대녀입니다. 도원이 입 닥치시고요. 자, 상대녀가 홍도라는 여자입니다. 홍도에 오지 마라 그거 아니고요. 명나라 사람입니다. 명나라 장수 진희경의 딸내미인 홍도하고 결혼을 합니다. 누가요? 몽선이가요. 근데 이 몽선이가 홍도하고 결혼해서 잘 지내다가 어머니가 종용하여 귀국길에 오르게 되는데 잠깐 이 사이에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까는 뭐였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복잡했는데 이제는 중원 대륙에서 권력을 잡기 위한 명나라와 오랑캐무리들의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멍청한 명청전쟁이 터지면서 조선에 있던 첫째 아들 누구? 서기석이 몽석이가 출정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역시 포로가 되어서 포로 수용소에 덜컥 잡혀있고 조선에서 전쟁에 참여한 우리 몽석이
아빠인 최척이도 명나라에 들어가 그 늙은 나이에 지금 아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니까 나이가 최소한 50대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전쟁을 나오고 지랄이야? 하여튼 최척이가 하여튼 걸터 보기엔 멀쩡했나 보죠? 전쟁이 또 나갑니다. 걔는 또 명나라 쪽에서 나갔기 때문에 중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청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갇혀있다가 포로 수용소에서 또 둘이 만나요. 아빠와 아들. 여긴 어디? 프리즈너. 포로 수용소입니다. 둘이 짝짝꿍 탈출하자. 렛츠고! 하면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 실패, 성공입니다. 그래서 야, 내 친김에 조선으로 가자. 오케이, 렛츠고! 그러면서 또 조선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너는 꺼졌구나. 너 왜 이러니? 잠깐만. 이거 코드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아닌데?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눌렀어요? 눌렀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 이야기 계속 됩니다. 그 사이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원이 들어오는 동안에 제가 또 재롱을 한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포로 신세인 아빠와 아들 둘이서 짝짝꿍 총총총 조선 땅으로 오 펴졌습니다. 주의하랍니다. 잘 닦으시라고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잠시 잠깐 머물렀던 이 스토리 계속됩니다. 오경이, 몽선이, 홍도가 아빠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전쟁 와중에 포로 신세가 됐다는 것도 몰라요. 알겠어요? 남아있는 가족인 엄마 이호경과 아들 몽선과 며느리 홍도가 같이 동반 귀국길에 오릅니다. 무엇을 가지고 귀국길에 오를까요? 대륙 횡단철도 이런 거 없습니다.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면서 열차에서 순천 땅으로 도착한 다음에 걸어서 전주까지 또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 만납니다. 누가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빠, 아들, 남쪽에서 올라오는 엄마,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5명이 상봉을 합니다. 알겠죠? 그 이야기가 이제 지금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 한 땀 한 땀 정성 어린 그림 정말 좀 아껴주시고요. 수능 때 꼭 가져가시고. 알겠죠? 결국은 뭡니까? 귀국 여기 음영 처리된 거 보세요. 이 팀 여기 있죠? 요 3명 한 팀. 그 다음에 이거 뭐 일종의 뭐 B팀이라고 해요. B팀. 이 B팀. 그리고 여기 A팀. A팀 누구였죠? 아빠, 아들 A팀. 그 다음에 엄마, 아들, 며느리 B팀. A, B팀이 조선에서 다시 만납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행복하게 잘 산다.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자, 최척전 지났고요. 질척거린다 최척이. 7번째 작품 소대성전으로 가겠습니다. 소대성. 성이 소씨예요. 소씨. 자, 아빠 이름 바로 갑니다. 아빠 이름 되게 여성스럽습니다. 소양. 자, 소양. 이름이 뭐야? 소양. 자, 소씨성을 가진 소양이 아빠한테 갑니다. 아빠가 소양이고요. 그죠? 자,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서 자,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소대성이 나오겠죠? 아빠를 가리키는 이 벼슬 이름들이 열나 많아. 병부상서, 소씨성 넣어서 소상서, 그냥상서. 그 다음에 사망한다 몇 살에? 대성이가 10살 때. 엄마도 같이 죽습니다. 이 아빠가 죽고 엄마가 죽고 다 사망을 해버려가지고 천의 고아가 됐는데 얘가 뭐예요? 쭉 따라가서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조력자 1번. 어린 시절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없어요. 고아 신세 소대성이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서 얘가 또돌이 신세로 동그라미 1번 붙여놓은 거 보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돌이 1번 또돌이 신세로 돌아다니게 되는 건데 그 와중에 눈에 들었습니다. 누구 눈에 들었습니까? 이승상입니다. 이승상은 조력자 1번이고요. 첫 번째 조력자 이승상. 임무가 뭐예요? 미션은 키우기. 베이비 키우기. 양육이 미션이 되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망하게 되지만 자기 딸내미를 이 소대성한테 줍니다. 약혼을 시키고 나서 뭘까다? 하고 죽어버리죠. 근데 남아있는 본부인과 그리고 원래의 피가 섞여있는 세 아들이 반발심을 갖게 되겠죠. 이시성을 가진 사내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이생, 새 이생이 있는 겁니다. 이 새 이생과 채봉이와 또 딸 한 명이 더 있는데 이 정생이라고 하는 인물, 정시성을 가진 사내 새끼 마이너스 기억해 두시고요. 얘도 아들과 더불어 작당 모의에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예요. 알겠죠?
여기 본부인인 요 사람, 본부인인 요 사람 포함해가지고 5명이 지금 악당 패거리 5명 마이너스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뭘 했냐면은 여기 나온 대로 소대성을 죽이자 그러면서 살인 청법자를 부릅니다. 왕씨, 엄마가요. 왕씨가 살인 청법자를 불러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 조영이라는 이름의 칼잡이입니다. 칼잡이. 칼잡이를 불러가지고 야 쳐라! 라고 했는데 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소대성이가 이미 얘는 특출한 인물이기 때문에 점괘를 보아서 오늘 밤에 누군가를 나를 치러 오겠군. 점을 칩니다. 그 다음에 둔갑술을 펼쳐가지고 혼선을 준 다음에 바로 일격에 없애버립니다. 조용님 사망에 이릅니다. 자객의 시도 실패. 그러고 나서 벽에다가 낙서를 좀 남긴 다음에 사라지죠. 잘 먹고 잘 살아라 인간들아. 이건 아니에요.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요. 누구요? 이승삼 어른께. 알겠죠? 이렇게 감사 인사를 남기면서 동시에 뭡니까? 나머지 세 아들은 폭망하거라 저주를 퍼부으면서 낙서 몇 자 찌그러버리고 나갑니다. 가출한 다음에 만난 두 번째 조력자 누구? 청룡사라는 절 구석의 노승입니다. 2번 조력자 되겠어요. 2번 조력자.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 두 번째, 무술과 병법을 익히고 둔갑술까지 쓰는 애한테 굳이 이런 걸 가르쳐줄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또 가르쳐줍니다. 최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화려한 아이템들을 장착하게 되는 것이죠. 풀 아이템 가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지났고 3번 지나서 4번으로 가보시면은 천문. 침범을 예측하는 천문. 이 천문이 뭐냐면은 하늘에 떠돌아다니는 stars, 별들의 움직임들을 잘 관찰한 다음에 저것은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라고 하면서 예측을 한 다음에 짜자잔 하고 전쟁에 출전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오랑캐 무리들을 쳐 부신 다음에 노나라 왕이라고 하는 노국 왕이라고 왕의 책봉이 됩니다. 알겠죠? 전쟁에 한 번씩 이기면 왕이 되는 거예요. 제후국으로 이루어진 제후국의 연합 국가로서의 중원 땅 명나라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알겠죠?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왕들이 엄청 많아요. 그 밑에 하나일 뿐인 왕이지만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래서 소대성은 대원수 직함으로 전쟁에 나갔다. 이 전쟁에 나갈 때 직함이에요. 전쟁 나갈 때 무조건 대원수에 웬만하면은 고전소설에서 전쟁 나갔다 하면 웬만하면 전쟁 나가서 대원수죠. 얘는 전쟁 승리로 이끈 대가로 얻은 직함이에요. 노나라의 왕으로 등급 두둥. 알겠죠? 크라운을 써 제낍니다. 됐죠? 칼 한 번 잘 쓰면은 왕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마누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노나라 국왕의 마누라니까 노나라 왕 후의 책봉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이제 훌륭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마이너스 인물들 내가 특별히 체크해 놓은 것들 잘 보시고 됐습니까? 요거 하나 내가 넘어갔는데 요거 시주 잉태 요거 한 게 청룡사 노승한테 이제 돈 좀 바치고 기도 좀 바쳤더니만 잉태하게 됐다.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는데 자식이 없었는데 우리 소대성 엄마가 아이를 갖게 됐다. 그 계기가 된 게 청룡사의 시주한 사건이다. 요 정도는 또 덤으로 기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 갑니다. 8번 우리 괜춘하다 옥단춘 기억납니까? 괜춘하다 단춘이 플러스 인물 옥단춘입니다. 세위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두시고 세위. 세대를 이어서 이런 얘기예요. 세대. 한 세대, 두 세대. 아빠 세대, 아들 세대 이런 거. 아빠 세대, 아들 세대 이런 거. 그래서 세위. 대대로 이제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 두 집안이 그런 집안인데 아빠와 아빠 사이가 친구니까 아들과 아들 사이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친구였냐면은 같은 태몽을 꿈꿀 정도예요. 나도 마누라한테 지금 아이가 들어섰고 나도 마누라한테 아이가 들어섰는데 둘 다 같은 꿈을 꾸고 아들이 동시에 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은 용이고 한 명은 호랑이에요. 여기 백호는 호랑이, 용. 혈용이가 왜 혈용이 되는지 알겠죠? 용 꿈꾸고 태어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아버지 두 분이 모두 사망에 이르시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이현룡과 반대로 이현룡의 집은 아버지가 사망한 다음에 곤궁해졌습니다. 알겠죠? 오른쪽으로 가면은 김진희는 승승장구입니다. 과거의 급제 두둥하고 동시에 아버지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유하면서 소년 등과에 급제하여 과거 급제에서 이 판본에 따라서 이 평양감사라고 나오는 판본이 있고 평안감사라고 나오는 판본이 있는데 어떤 게 나오든 상관없어요. 알겠죠? 순위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 감사라는 직함을 갖게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이 상황에서 가난에 빠진 이 곤궁한 이 이현룡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상황 생원 주제에 이생원 주제 과거 아직 통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생원 주제에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릴 거냐? 친구 찾아가자. 왜? 둘이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 서로가 도와주자라고 약속했는데 그 맹약을 김진희는 단박에 어겨버립니다. 돈을 좀 꿔달라고 하니까 외면하고 발시하면서 미친 거지 새끼가 와가지고 내 친구 행세를 하는구나. 갔다가 빠뜨려라. 수장 명령이 떨어집니다. 수장이 뭡니까? 여러분? 수장. 물 숫자에다가 매장하다 할 때 장애. 물속에 파묻어버려. 뭔 소리예요? 빠뜨려 죽여라! 이런 얘기예요. 친구가 어려운 사정을 어필하면서 찾아왔는데 죽여버려. 나 그 새끼 몰라. 미친 새끼야. 그러면서 수장 명령을 내리는데 사공들은 죽이려고 했으나 매수당한 처지에 놓아주게 됩니다. 누가 이들에게 몸값집으로 살아나게 만듭니까? 이현룡을. 바로 훌륭한 남자 옆에는 아리따운 여자, 착한 여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 주변에 어떻을까요? 넘쳐났었죠. 하재 김 빠지네. 자, 아무튼 매수했다라고 했는데 이 옥단춘이라고 한 인물, 괜춘하다 단춘이 또 생각나는 여성분이 있는데 참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조회수 없음이라 하더라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언급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분이 언뜻 떠오르는데요. 그분을 잡았어요. 제가 좀 한번 헤아려 보면은 이렇게 한 3분 정도가 운명의 여성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을 지금 와 현주님까지 비웃어버리네. 와, 아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3번 결혼했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결혼했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인데 됐고요. 감정이 너무 했네. 자, 아무튼 이 사공들에게 몸값 지불 후에 이현룡을 구해낸 이 눈썰미 있는 여자. 성공할 남자는 내 눈으로 다 알 수 있다. 안목 있는 여자, 괜춘하다 단춘이. 단춘이가 살려낸 거죠. 그리고 나서 차후에 그런 이후에도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집도 제공해주고 재물도 주면서 자, 이제 마음 놓고 공부만 하십시오. 라고 한양으로 곱게 보내주고 평양에 남습니다. 근데 이 누굽니까? 이현룡이가 이생원인데 이제 과거에 급제하게 됩니다. 누구 덕분이에요? 이 여자 덕분이죠. 그래서 한림학사가 되고 웬만하면 한림학사예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이씨성이니까 이한림이라고 부른 거고요. 암행어사가 되어서 잠행 중에 자신을 배신한 옛 친구에게 철저한 복수를 하면서 결국은 우의정 자리까지 차고 오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근데 중심 사건 첫 번째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 1번 봅니다. 대동강 정광정이냐 연광정이냐. 연광정이라고 하는 정자 아래에서 잔치가 펼쳐져 가지고 그때 죽다 살아난 이현룡이었는데 이제 암행어사가 돼 가지고 출동하는 마당에 같은 장소에서 옛 친구와 두 번째 두둥 조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새끼가 어떻게 살았지? 궁금한 나머지 그때 그 사공들을 불러다가 잔뜩 고문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실토하게 되죠. 사실 제가 돌받고 어쩔 수 없이 그럼 그년까지 같이 배신하다가 동시에 물에 빠뜨려 죽여버려라! 라고 해서 배가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남녀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승길로 동행하게 된 겁니다. 어떡합니까? 불쌍합니다. 누가요? 괜춘하다 단춘이. 이현룡이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긴 채 이 스릴 넘치는 장면을 만끽하는 중입니다.
이제 그 유명한 네 글자의 복창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언제 이걸 터뜨릴 것이냐? 이 상황을 즐기는 나쁜 남자입니다. 여자는 애 같아가지고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에이씨 이 타이밍이 아니 조금만 더 이러면서 애미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어사출두라고 외칩니다. 결국은 살아나는 거죠. 억단춘이가 곱게 눈을 흘겨보면서 아잉 자기 왜 그랬죠? 그러면서 짱구머니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렇게 면전이나 대고 이렇게 비웃음 투척 감사합니다. 아유 계신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아무튼 어사출두를 외치니까 이제 얘가 깜빡 죽어가지고 호통을 막 치니까 애걸복걸 살려달라고 하는데 뜻밖에도 첩보를 받아서 번개 맞아 사망합니다. 오. 자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작품 자 제목은요 옥단춘전이었습니다. 아직 두 작품이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이 연기 텐션 올려갈 수 있을지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수업을 마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준비한 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는 열어보지도 못하고 오늘 수업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저 무거운 걸 왜 들고 왔니? 자 윤지경 전 갑니다. 엄마가 있는데요. 이 윤지경 전에 엄마가 있고 윤현이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버지 쪽으로 사촌인가 보죠. 그래서 윤씨고 윤씨예요. 알겠죠? 근데 윤 부인이 요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먼저 죽어요. 이제 아들을 두 사람 낳았는데 요거 그냥 넘어가기 쉽거든요. 요런 거 잘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하기 전에 낳았던 윤지경의 아빠의 사촌 그 윤 부인이 낳은 아들 2명 있죠. 이 2명 간과하기 쉬운데 요거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1랑 최좌랑 최시성이죠. 아빠가 최좌랑 한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진사예요. 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의 아들 이 선중이라는 인물이 이 최선중이라는 인물이 10살짜리인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다시 정리합니다. 윤지경의 아버지의 사촌 여성분이 살아생전에 낳았던 2명의 아들 중에 큰아들인 최자랑 즉 한림의 또 그 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최선중의 도움이라고 하는 표현에다가 음영 처리를 하는데 형광펜으로 색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나머지 부분들을 정독하면서 음미를 한번 해보시기